대표님, 제가 조만간 이사를 할 계획이 있긴 하거든요. 그래서 좀 요즘 셀프 인테리어를 좀 많이 찾아봤어요. 뭐 가성비가 좀 좋으면서 분위기를 많이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공이 혹시 있나요? PD님이 이사를 간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회사에서 해줘야 되겠죠. 근데 이제 일반 우리 아무런 관계 없는 분들이 이사를 갔을 때 가성비 있게 돈 안 들이고 가장 큰 변화는 당연히 도배겠죠. 도배장판. 그다음 좀 더 욕심을 낸다면 주방 정도? 주방 가구? 주방 가구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? 싱크대 상하부장이죠. 우리가 이사 가면 가장 노후화돼서 보이는 게 이제 뭐 도배장판은 당연한 거지만 주방 컨디션이 좋지 않을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거랑 이제 문 퀄리티가 좀 이제 떨어질 수도 있다. 문 같은 경우는 문 작동만 잘한다면 필름으로 덮어버리고, 주방 가구는 필름으로 덮는 건 이제 추천해 드리진 않아요. 필름으로 덮으면 색깔도 변하고 좋긴 한데 좀 쓰다 보면 이제 좀 살짝 물이 닿고 하면 그 필름지의 퀄리티가 아무래도 공장에서 찍어 나온 퀄리티하고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많아질 수가 있어요. 그럼 떨어지는 부분이 다 떨어지는 건 아니고 살짝 까지면 그 위에 먼지도 붙고 이래서 좀 깔끔하지가 않아요. 우리 가구 보면 이런 우리 책상 같은 경우도 단면 같은 경우에 쫄대, 코너 쫄대를 이렇게 대거든요. 요런 처리가 돼 있어야 이게 오래 가고 물이 안 들어가는데, 필름으로 요걸 덮어버리면 아무리 플라이머하고 한다고 해도 마지막 끝선이 벌어지면서 거기 먼지가 앉아요. 그 주방 가구 필름 매핑도 비싸요. 싼 가격은 아니라 이거지. 그래서 조금 가성비긴 가성비인데 좀 더 무리한다면 주방 가구 바꾸는 것도 괜찮다. 그럼 주방 가구 그렇게 바꾸는 거 하면 뭐 가격은 어느 정도 돼요? 이거를 공개를 해야 되나? 쉽게 그냥 표현할게요. 근데 주방 가구는 상하부장이 있지. 그거를 기점으로 1m 기준으로 잡았을 때, 우리 집 주방 가구가 1m였을 때 밑에 35만 원, 위에 35만 원. 그럼 1m에 얼마예요? 70만 원이잖아. 근데 나는 상부장 필요 없고 하부장만 하고 싶다. 그럼 하부장만 할 경우에는 1m가 35만 원이 아니라 45만 원.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. 밑에가 45만 원이고 위에가 25만 원이라고 계산을 하면 돼. 근데 이걸 평균적으로 나눴을 때 밑에 35, 위에 35로 계산을 하는 거지. 왜냐면 상부장의 퀄리티가 높을 수도 있고 하부장의 퀄리티가 높을 수도 있고, 그거는 이제 우리가 견적을 낸 다음에 디자인을 봐야 되잖아요. 디자인 다 잡고 견적을 내는 게 아니잖아. 그 견적이 마음에 들었을 때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디자인을 하면서 소폭 변화는 있어요. 근데 평균적으로 쉽게 계산을 했을 때 상하부장 포함해서 1m에 70만 원 계산을 하면 돼. 그럼 이게 2m면 140만 원, 3m면 210만 원. 그러면 이제 거기 그것만 시공하는 게 아니죠. 철거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철거 비용이 따로 있어요. 1m에 한 2, 3만 원 받아요. 이게 3m였으면 뭐 3만 원이라 치고 10만 원 받는 거죠. 철거비로 10만 원 드리고 철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와서 설치해 주시고. 그럼 또 뭐 아일랜드는 1m에 한 55만 원 잡으면 돼요. 대리석까지 포함해서. 근데 요즘 셀프 인테리어 보니까 이게 본인이 다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업체에 각각 맡기고 하시더라고요. 그렇죠. 기술자한테 맡기는 거죠. 그럼 저희 같은 이제 종합 인테리어 업체에 맡기는 거랑 그렇게 업체에 각각 맡기는 거랑 뭐 금액적인 차이라든지 좀 그런 게 많이 큰 편인가요? 결론은 똑같아요. 결론은 똑같은데 뭔가를 안 하면 싸져요. 예를 들어 AS를 안 본다든지. 까놓고 한번 얘기합시다. 우리 요즘 인건비가 26만 원. 26만 원에 4명이 왔다 쳐. 104만 원 정도 하죠. 기타 잡비 10만 원 붙이고 그러면 114만 원이에요. 도배지 값이 한 50만 원 칩시다. 자재비와 인건비만 딱 맡겨서 할 수 있어요. 그러면 164만 원에 할 수 있어. 한 20몇 평짜리. 할 수 있는데 이분들도 일당으로 왔어요. 도급이 아니에요. 일당으로 왔기 때문에 이분들은 가면 끝나는 거예요. 다음에 만약에 또 뭐 우리가 가구가 들어오고 다른 후공정이 있어서 뭔가 찍히고 안 좋았었다,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, 그때마다 그분을 불러서 다시 AS를 봐야 돼요. 그리고 그 중간에 감리 이런 건 다 집주인이 봐야 되는 거예요. 직접 하실 분들이. 우리 회사에 맡기면 집주인이 할 일을 회사 관계자가 하는 거죠. 저기는 어떻게 붙인다, 여기는 그렇게 붙이지 마십시오, 여기는 이렇게 해주십시오, 말이 되니까. 근데 뭐 잘 모르시는 분이 와서 이거 맞는 거예요, 원래 이래요 이러다 보면 할 얘기도 다 못한단 말이지. 그래서 비용을 주고 전문가한테 일을 맡기는 거죠. 그러다 보면 그런 비용들이 한 50, 60 해요. 업체에 맡기게 되면 약 한 210만 원 나온다. 근데 그 210만 원이 집주인이 할 일을 대신 해주고 그리고 사후에 처리까지 해주기 때문에 210만 원인 거지, 그 나머지 비용으로 뭐
210만 원 받아서 164만 원 실행비 처리하고 나머지 내 돈이 돼. 그게 아니에요. 그 부분들을 오해를 하시는 거죠. 결론은 똑같지만 비용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후공정을 누가 하냐에 따라 비용의 차이가 있다. 근데 그렇게 각각 업체에 맡겨서 만약에 AS를 또 하려고 하면 AS가 또 바로바로 되기는 하나요? 일당으로 왔기 때문에 AS가 없습니다. 그냥 다시 시공자를 불러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지. 새로 시공하는 거는 응. 다른 건가요? 이분 하루 일당이 35만 원이야. 35만 원 줬어. 이제 갔어. 이분은 35만 원 받고 끝난 거예요. 그럼 다음 집 가서 이분은 35만 원 받아야 되는데 이분을 어떻게 부르냐 이거지. 도급과 일당의 차이. 일당은 뭡니까? 일을 하는 기술자분을 모시고 오는 게 일당이에요. 그리고 이분들 가면 그 나머지 잡일은 우리 회사 내가 해야 돼요. 근데 도급이라는 거는 위험 부담을 안고 책임 시공을 하는 거예요. 그 깔끔하게 폐기물까지 치우는 게 도급인데, 그러면 폐기물 치우는 비용과 그 위험 부담의 비용을 당연히 지불을 해야 도급으로 일이 되는 거죠. 근데 착각을 하잖아요. 그 인기통이나 이런 데서 사람을 구한 다음에 이거 잘못됐어요. 이거 와서 좀 해주세요. 그 목수님이 오셔갖고 했어, 반장님이. 그럼 반장님 일당 주세요. 근데 뭔 소리야.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. 그러면은 AS 한 번 할 때 뭐 거의 재시공하는 비용이 그대로 비슷하게 나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? 그렇진 않죠. 면적이 굉장히 작고 AS 누가 봐도 뭔가 좀 잘못됐다 했을 때는 잠깐 지나가다가 들리실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게 정말 그분들의 실수라면 그 AS를 손 봐주고 넘어가시는 분도 있고, 아니면 이제 이거는 본인 실수가 아닌데 다시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당연히 비용을 받고 하겠죠. 시간이 남는다면 반나절 공사했으면 뭐 한 번 일을 했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하시는 분도 있고, 그냥 하루 일당을 다 받으시는 분도 있고. 근데 저도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봐요. 아무튼 그거는 도급으로 일당으로 받은 사람들은 그 현장에 책임은 없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가격을 최대한 절약하고 싶으신 분들은 본인이 완전 셀프.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들지 않나요? 셀프 인테리어 본인이 한 번 처음에 하면 일단 머리가 많이 빠져요. 이빨도 많이 상하고 이빨이 흔들린다. 이게 뭔 말이냐면 일단 처음으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 머리가 빠지거든요. 그 다음 이게 못 견디면 나중에 이빨까지 흔들리고 손끝도 막 갈라져요. 이 모든 스트레스가 자기 몸으로 표현이 되는데 본인이 하는 일이 한 4,500 벌어. 차라리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바에 나 회사에서 돈 벌고 여기 전문가한테 500만 원 주고 맡기는 게 집이 좀 더 쾌적한 환경으로 인테리어가 되고 나중에 AS까지 되기 때문에 업체분들, 그런 분들을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, 그러니까 자기보다 많이 아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자기보다 모르는 사람들의 말을 안 듣거든요.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뭡니까? 원래 그래요. 이게 왜 이래요? 색깔이. 그러니까 원래 그래요. 이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원래 그래요. 이제 이런 식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자면 공사 범위에 따라 셀프냐 아니면 업체에 맡기냐를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공사 범위가 도배, 바닥, 뭐 싱크대만으로 끝난다. 그러면 직접 셀프로 해도 되고, 뭐 샤시나 단열 문제, 조명 문제, 이제 전기가 들어간다는 얘기죠. 욕실은 또 이제 누수의 문제가 있잖아. 그럼 누군가는 책임질 업체가 껴있는 게 훨씬 더 나아요. 그런 공사 없이 도배 장판, 뭐 필름 이런 것들은 직접 셀프로 해도 충분하다. 제가 인테리어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조금 눈이 높아진 건지 좀 인테리어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데가 좀 많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 셀프 인테리어를 좀 알아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좀 많이 생겨가지고 여쭤봤어요. 그럼 PD님은 셀프로 하려고? 본인 일하는 데가 여긴데 왜 셀프? 빠진다고 하시니까 겁나서 못할 것 같아요. 아니, 우리 업체들 다 우리 사장님들 최고니까 연결해서. 아니, 우리 식구인데 내가 거기 마진을 남기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. 싸게 해주시면 당연히 그냥 실행비 본인 직접 주세요. 직접 주고 AS는 내가 책임지겠다. 뭐 이런 개념으로 간다. 그러니까 인테리어는 싸게 한다기보다 책임 시공하는 게 제일 맞다. 돈을 좀 아끼고 싶으면 직접 셀프로 여러 업체들 알아보고 그 다음에 소개받아서 해도 되고, 난 좀 그래도 좀 제대로 된 집에서 살고 싶다 했을 땐 당연히 업체 맡겨야죠. 뭐 셀프도 한계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